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전보다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지지율 숫자가 아닙니다. 왜 일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가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통합 행보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그 이유와 방향을 기존 지지층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최근의 지지율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잠시 송영길 분석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시민 작가마저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었던 최근 여론과 일부 민주당 지지층의 숨은 목소리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BJ 뉴스의 당원 중심 정치 분석을 계속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한 51%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50%대 수치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1%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 지지율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수층의 이탈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 지지층 내부,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무언가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합 행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왜 하는지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 유시민 작가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6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유 작가가 던진 매우 뼈아픈 진단,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가 면역 질환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예전에 국힘당에서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연판장 돌리고 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안철수를 향해서 뭐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하던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은 민주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 정치 비평의 영역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어요. 입만 열면 문조털레유 공격을 한 이게 철거 전문이에요. 그들만의 힘으로 다 이걸 철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용력을 썼어요. 저는 이거를 용력평론가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자금량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는 촉법평론가들이 또 있어요. 이 촉법평론가는 평론가라고 뭘 하는데 평론가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지적 책임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평론가들이에요. 이제 총선에 이걸 코어 지지층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상세포들이에요. 이 민주개혁 진영에. 정상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건축학 용어를 갖고 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예요.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재건축하려면 동의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 작가는 특히 이 대통령이 지지층의 증축을 원하면서 오히려
기존 지지층을 허무는 재건축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100%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정작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헌신해온 당원들에게는 소외감과 설명 부족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입니다. 당원들이 원한 것은 집을 새로 짓는 재건축이 아니라 기존의 집을 든든히 다지며 확장하는 증축이었습니다. 물론 이 분석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인사, 정책, 평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층의 소외감에 불을 지핀 것은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의 소통 창구였던 SNS였습니다. 6월 27일 호남 반도체 공장 유치를 둘러싸고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에만 5차례 글을 올리며 폭풍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온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오전 중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고사를 인용하며 비판 세력을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과도한 해석을 유의해달라 하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시절 사이다 같은 거침없는 설파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국가 지도자가 된 지금 반대파를 향해 SNS로 날선 감정을 직접 여과 없이 드러내는 방식이 과연 국정 운영과 통합 행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입니다.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자리에 감정적 격돌이 먼저 보였다는 점이 이번 지지율 하락의 숨은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율은 언제든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오래 지지해온 사람들의 신뢰는 단순히 정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책의 방향, 인사의 이유,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통합과 기존 지지층의 신뢰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최근 나타난 지지율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잼장군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